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제2장 세포의 성분, 세포는 과연 무엇로 이루어져 있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흔히들 유기물, 무기물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반면에 길거리에 쌓여있는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것들은 무기물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무기물과 유기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뭘까요? 일단 유기화합물의 준말이죠.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기본으로 한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탄소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는 주로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기화합물은 또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은 생명체는 탄소가 무척 중요하고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 탄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탄소가 중요하다.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라고 하면은 carbon containing compounds,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대한 화학이 바로 유기화학이다. 생화학은 뭘까? 생화학은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에 여기 그냥 케미스트리라고 했는데 유기화학을 다룬 게 바로 생화학이죠. 자, 그래서 카본 아톰, 탄소 원자는 생물학적 분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톰 중 하나다. 카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초록색이 카본이죠, 그죠? 잘 움직이는 거죠, 모양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모양이 잘 움직이죠. 자, 탄소 볼게요. 탄소, 이번 장 챕터에서는 세포를 이루는 구성성분, 즉 세포를 이루는 분자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나는 카본, 탄소, 원자번호 6개, 원자번호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죠. 다 아시죠? 질량은 12, 질량은 중성자의 수 더하기 양성자의 수,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니까 질량은 12.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유기화학은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다루는 화학의 분야, 유기화학. 역시 바이오 케미스트리도 유기화학의 한 분과죠. 화학과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화내시겠지만 화학에는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고분자화학, 그리고 생화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면은 생화학은 역시 유기화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또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은 생화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다. 이쪽에도 낄 수 있고 저쪽에도 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 나 탄소, 카본이 등장하실 때가 됐구나. 얘네들은 유기분자, 나 탄소를 가지고 있죠, 그죠? 탄소. 생체 분자를 이루는데 탄소처럼 중요한 원자는 없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까? 나 탄소는 원자값, 밸런스가 4야. 원자값은 무슨 뜻이냐면 제일 바깥쪽 전자궤도,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돈다라기보다는 빙빙 돈다라기보다는 특정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확률로 분포하죠. 그래서 전자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 구름 모양, 도넛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희한한 모양도 있고, 그것까지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게 핵과 제일 가까운 쪽은 안쪽 궤도,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멀어질수록 바깥쪽 궤도. 우리 태양계를 생각하면은 가장 안쪽 궤도에는 수성, 금성이 있고 바깥쪽에는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바깥쪽 궤도에 있다는 거죠. 가장 바깥쪽 궤도, 태양계로 치면은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명왕성은 퇴출됐죠. 그렇죠? 해왕성.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가장 바깥쪽 전자 궤도에 있는 것을 최외곽, 서울 외곽 지역으로 부동산 값이 상승이 풍선 효과로 간다. 그럴 때 외곽,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최외곽 전자 궤도에 전자가 4개 있다는 뜻이죠. 뭐가? 원자가가 4라는 뜻은 최외곽 전자 궤도에, 발음하기 힘들어. 외곽 전자 궤도에 전자가 4개 있다는 뜻이다. 무슨 뜻이냐? 완전히 안정화되려면은 최외곽 궤도에 전자가 8개 있는 게 안정화되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 화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옥텟 티어리라고 하죠. 8개가 됐을 때 안정화되니까 4개니까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짝대기 하나씩은 각각 다른 원자 혹은 원자단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 짝대기가 딴 친구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두 개의 전자, 즉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한 형태죠. 지금은 공유하지 않은 형태이고, 그래서 다른 원자와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4개 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합팔이 하나, 둘, 셋, 넷, 4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분자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레고 블록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분자 모델과 유사한 볼앤스틱 모델이라고 저 어렸을 때가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뭐 동그랗 볼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뭐 모형을 만드는 그런 거, 그게 좀 더 분자 구조와 흡사하죠. 그런 거 가지고 모델을 만들 때 생각해 보면은 가능하면은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향의 접합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위체, 블럭 혹은 뭐 공 모양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좀 더 다양한 커다란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겠죠. 각도도 여러 가지로 꺾이고 여러 개 동시에 뒤쪽에도 결합할 수 있고 앞쪽에도 결합할 수 있고 북쪽에도 결합할 수 있고 동서남 북쪽에 다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4개의 결합파를 가진, 즉 4개의 원자가를 가진 탄소가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에 쓰인 이유는 좀 더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4쪽 방향에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원자과 전자가 뭐 4개가 아니고 5개, 6개, 7개면 좀 더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건 아니죠.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안정화되기 때문에 5개나 6개나 7개의 경우에는 3개, 2개, 1개밖에 결합을 못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개 최외곽 전자,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4개 있는 경우가 좀 더 다양한 결합을, 4개의 결합이 가장 맥시멈인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탄소 원자를 그릴 때 이렇게 점을 그리기도 해요. C는 카본의 탄소 원소 기호고, 이렇게도 그린다. 각각의 점이 최외곽 전자 궤도, 외곽 전자 궤도에 혼자 있는 전자야. 얘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짝을 차지하지만 안정돼. 각각이 모두 짝을 찾으면은 최외곽 전자 궤도에 전자가 8개 있겠죠. 그러면 안정화되는 거죠. 나 산소는 혼자 있는 전자 2개, 그래서 결합팔도 2개야. 혼자 있는 전자, 쌍을 이룬 전자는 더 이상 쌍을 이룰 필요가 없겠죠. 쌍을 못 이룬 애들이 여기 하나, 2개 있어요. 이렇게 결합팔이 2개.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쌍을 못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결합팔은 하나뿐. 카본 아톰이 valence of 4, 그죠? 4가다, 4가. 그럼 이 가장 간단한 유기분자 중에 하나인 메테인의 구조를 알아볼까? 메테인은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한 형태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쪽 수소와 이쪽 탄소가 공유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쪽 탄소와 이쪽 위에 있는 수소가 공유하고 있는 거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는 이렇게 종종 표시하지죠. 짝대기가 전자 한 쌍을 의미하고, 짝대기 2개 있으면 뭘까? 전자 2쌍, 전자 4개. 자, 내가 바로 메테인의 모델이야. 다른 사람들은 볼앤스틱, 공과 막대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막대기 하나가 한 쌍, 즉 2개의 전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나는 탄소와 수소, 산소 사이에 한 쌍의 전자만을 공유하고 있지. 여기도 한 쌍.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공유 결합을 단일 결합, 싱글 번드, 전자는 하나지만 전자는 2개지만 전자 쌍으로 생각하면, 일렉트론 페어로 생각하면 하나죠. 그래서 단일 결합. 짝대기로 그리면 하나죠. 한 짝대기니까 단일 결합. 자, 이건 부적절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이런 부적절한 걸 교재에 넣으면 안 되는데. 나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2쌍의 전자를 각각 공유하고 있어. 2쌍 4개죠. 이중결합, 더블 본드라고 해. 바로 CO2. 자, 무시무시한 사이아나이드, 사이안화우소, 시안화우소, 수소, 무시무시한 독극물이지. 그죠?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있으면 삼중결합도 있겠죠. C하고 N 사이의 삼중결합. 나는 사이안화우소, 수소 혹은 시안화수소,
탄소와 질소 사이에 세 쌍의 전자를 공유한, 즉 6개의 전자를 공유한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삼중결합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이렇게 이런 경우, 그죠? 사야노수소, 무시무시한 독극물이지. 우리 KCN, 이게 청산칼륨이라고 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을 막아가지고 ATP를 못 만들게 해서 생명체를 급작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독소죠, 그죠? 사야노수소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이지. 아몬드 냄새가 나는데 유전적 소인으로 냄새를 못 맡는 사람도 있다. 이거 뭐 그냥 잡담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이런 게 있다. 자, 탄소가 결합할, 즉 원자가 밸런스가 넷이라서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여 생체 분자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로 쓰였다면 같은 14족이죠. 주기율표 아시죠? 14족인 졸마늄, 게르마늄. 예전엔 게르마늄이라고 했는데 요즘 교과서 보니까 졸마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읽는 방식을 영어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메탄도 메테인, 뭐 에탄은 에테인, 실리콘, 규소, 졸마늄 등은 왜 네이처에 의하여 선택받지 못했을까? 그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시면 꼭 나와요.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몇 번 냈었던 기억이 나요. 자, 다재다능한 탄소, 벌서타일한 탄소,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생체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탄소 때문이지. 결합할이 4개니까 4방향으로 다양한 원자들과 결합할 수 있지. 자, 여기 탄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소가 워낙 많으니까 유기분자에서는 탄소가 있는 자리를 다 생략하죠. 이 꼭지점마다 다 탄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탄소뿐 아니라 뭐도 생략하냐? 수소도 생략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확대해 볼게요. COO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실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안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로 그린 탄소를 안 그린 모델을 읽으실 때는 이 꼭지점에는 여기도 다 탄소가 다 있고 짝대기가 없는 방향에는 여기 보시면은 탄소가 주변으로 이쪽 하나, 이쪽 2개 결합하고 있죠. 이 위에는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도 다 H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꼭지점에는 모두 탄소가 있고 수소는 생략해서 안 그린다. 그래서 그 꼭지점에서 가능한 가장 많은 개수의 수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탄소, 여기 보시면 탄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탄소가 2개의 결합만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수소 하나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어떠냐? 얘는 탄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할 2개. 그러니까 얘는 탄소를 하나씩, 수소를 하나씩만 더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계속 수소라고 그랬나요? 탄소라고 그랬나요? 여기 이쪽 탄소, 여기는 수소 2개, 여기는 수소 2개, 여기 탄소는 수소 하나씩. 왜? 결합을 4개밖에 못하니까. 위에 수소가 말한 것처럼 각 꼭지점에는 탄소 그리고 탄소와 결합하는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다. 이렇게 그리기도 한다. 또 이게 반복되어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CH2가 계속 반복되어 있으니까 가로 열고 아래 첨자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니까. 그래서 탄소와 수소, 우리 둘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죠. 프로페인, 뷰테인, 옥테인, 주로 연료로 쓰이는 물질들이죠. 일회용 라이터나 블루스타, 이거 상품명인데 우리 휴대용 그 불판, 가스 버너죠, 그죠? 거기 쓰이는 연소, 그 안에 뷰테인 가스가 들어있죠. 뷰테인 가스는 탄소 4개로 이루어져 있죠. 프로페인은 탄소 3개. 옥테인은 옥트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옥토버는 10월인데 아니다. 옥트 그러면 8개죠, 8개. 옥토버는 10월이 아니고 8월이죠, 그죠? 옥테인은 8개, 연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자, 이런 아까 뭐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화학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 과학 교재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여기 탄소와 산소 사이 빨간 건 산소고 하얀 거는 수소고 파란색은 질소고 뭐 그러네요, 그죠? 노란 건 아마 인일 거예요, 인, 포스포러스. 자,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 이런 것들 다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자, 코발렌트 본드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 이거 아주 웹하드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저런 웹하드 같은 데서 100원 내고 최신 영화 다운받아 놓고 나는 뭐 착한 다운로드를 했다. 뭐 그걸 돈을 내고 봤다고 자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저거는 다 불법 다운로드예요. 그래서 공유가 알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공유 정신이죠, 그죠? 공유 결합들에서 뭐냐? 우리가 인터넷에서 파일을 불법 공유하는 것처럼 원자와 원자단 혹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전자 쌍을 공유하는 것을 공유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코발렌트 반딩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은 뭐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자, 결합 에너지가 보면 뒤에 저희 책에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일단 하도록 하죠. 자, 결합 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본드 에너지,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결합하기 위한 에너지니까 결합하기 위한 에너지는 곧 그 결합을 부서뜨렸을 때, 망가뜨렸을 때 나오는 에너지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amount of energy, 에너지의 양이다. 뭐 하기 위해 필요한 양? 원몰의 결합을 끊기 위한, 원몰이라는 것은 원몰 나오면 막 잘 모르시는 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원몰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2 혹은 6 뭐 다 비슷하니까 어차피 너무 많으면 숫자라서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나 6 곱하기 10의 23승이나 뭐 거의 똑같죠. 그죠? 어쨌든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결합.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나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가 아니라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본드 에너지, 결합 에너지예요. 자, 본드 에너지는 expressed in calories per mole. 칼로리하고 줄은 서로 전환 가능하죠. 둘 다 에너지의 단위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칼로리 per mole, 어떤 책에는 줄 per mole로 나와 있는데 요즘은 줄이 대세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 보면 줄로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우리 왠지 칼로리는 좀 더 생물 친화적인 것 같고 왜? 오늘 아침에 먹은 뭐 그게 몇 칼로리냐? 그렇게 칼로리 많은 걸 먹어가지고 뭐 언제 살을 빼겠어? 좀 더 우리가 대화할 때 익숙하죠. 오늘 아침에 먹은 너 어제 먹은 소주랑 삼겹살 그거 몇 줄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단위는 대세는 칼로리 대신 줄을 쓰는 그러한 형편인데 아직도 생물 관련 계통에서는 칼로리를 더 많이 쓰니까 우리가 칼로리 나올 때는 칼로리 쓰도록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카본 투 카본, 카본하고 카본, 탄소하고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공유결합을 깨는데 얼마나 많은 공유결합? 카본하고 카본이 이게 몇 개?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결합이 있을 때 그거를 깨기 위해서 83 킬로칼로리가 든다. 83 킬로칼로리. 뭐 조그만 뭐 짜장 범벅 컵라면 소짜 먹으면 그게 한 뭐 250 킬로칼로리 정도 되죠. 그래서 대충 양을 아실 거예요. 카본 투 나이트로젠은 70 킬로칼로리, 카본 투 옥시전은 84 킬로칼로리, 카본 투 하이드로젠 카본 투 옥시전은 더블 본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얘를 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싱글 본드보다는 더블 본드를 깨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당연하겠죠.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나무젓가락 하나 부러뜨릴 때하고 두 개 부러뜨릴 때하고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많이 들까? 당연히 두 개겠죠. 그래서 두 개는 146, 세 개는 212. 그런데 이 생체 분자들을 이루는 결합은 공유결합 말고 다른 결합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공유결합보다 훨씬 결합 에너지가 적다. A few kilocalorie per mole. A few. few 그러면 2에서 3. A few 그러면 3에서 4. 뭐
뭐 넉넉하게는 5까지, 그죠? A few kilocalorie per mole. 이 정도 좀 작다는 거죠, 그죠? 공유결합보다 훨씬 작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본드와 트랜지션, 코발렌트 본드 여기 보시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코발렌트 본드는 굉장히 에너지가 세죠. 그리고 이거는 ATP 같은 거 우리 분해될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난 코발렌트 본드는 훨씬 낮죠. 100분의 1 정도, 그죠? 자, 레디에이션 에너지 보세요. 우리 태양에서 항상 우리 태양빛을 받고 있죠. 태양에서 계속 태양 에너지가 지구상에 팍팍팍팍팍 떨어져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뭐죠? 태양이 가지고 있는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은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을수록 더 에너지가 높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을 피하려고 선블락 바르죠. 나갈 때 선블락 바르는 게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거고, 자외선을 우리 세포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 주는 것이고, 반면에 뭐 자외선은 우리가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파장이 긴 빨간색부터 파장이 짧은 보라색까지의 순서죠. 자외선보다 파장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것은 자외선이고,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것은 적외선이죠. 자외선, 적외선 한자어를 주로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갑자기 한국말 국산말 애용 운동이 불어가지고 자외선, 적외선이라고 안 부르고 자외선은 넘보라, 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적외선은 뭐라 그랬을까? 넘빨강, 그죠?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할배 인정. 자, 어쨌든 에너지는 킬로칼로리 퍼 아인슈타인. 우리 one mole of photon. 자, 물리 공부하신 분들은 빛의 입자와 파동성에 대해서 알죠. 입자,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그래서 빛을 파동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입자로 생각할 때도 있는데, 더 이상 자세히는 안 들어갈게요. 빛을 입자로 생각했을 때 빛의 입자 하나를 원 포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냐? 원 몰 오브 포톤, 포톤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에너지 인 킬로칼로리 퍼 아인슈타인, 1몰의 포톤당의 에너지. 그런데 그 에너지는 뭐냐? 28,600이라는 상수를 뭘로 나눴어요? 람다는 뭐죠? 파장. 요 파장. 빛의 파장. 그죠? 파장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수록 짧아진다고 그랬죠. 자외선이 보라색보다 아니면 다른 색보다 짧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래서 자외선이 가시광선, visible light,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빛보다 에너지가 높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시광선 사이에서는 어떨까? 당연히 파장이 짧은 보라가 파장이 긴 빨강보다 에너지가 높겠죠. 그죠? 그린 라이트, 초록색의 경우에는 웨이블랭스 약 500 나노미터 정도다. 그럼 500 나노미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below the energy of covalent bond. covalent bond 아까 어땠어요? covalent bond 83, 146막이 됐죠. 여기 숫자가. 그러니까 이 그린 라이트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쪼여도 카본과 카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유 결합을 깰 만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자외선의 경우에는 웨이블랭스 below 400 나노미터, 그리고 우리 살균할 때 주로 쓰는 뭐 UVA 같은 거는 뭐 240 나노미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 에너지가 분모가 작으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크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이 코발렌트 본드를 결합 에너지를 깰 만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넘어갈게요. 자, carbon containing molecules are diverse. 굉장히 많다.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는 왜냐? 테트라발렌트, 4가라는 거죠. 4가. 테트라. 4개란 4개. 우리 그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이거 뭐죠? 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파드. 그죠? 파드가 발이란 뜻이죠. 그죠? 테트라파드.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지만 옛날에는 카메라 3발이 트라이파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셀 카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모노파드, 그죠? 파드가 발이죠. 모노 하나, 세 개, 네 개, 테트라는 네 개. 하이드로카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지? 그 경제적으로, 그죠? 뭐 가솔린들이 다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생물학에서 하이드로카본은 우리 생명체는, 우리 세포는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생각해 보면은 인지질로 둘러싸인 하나의 거대한 3차원 수영장, 그 안에 근데 빠글빠글하게 굉장히 많은 단백질, 기타 분자들이 빠글빠글하게 그 안에서 부대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은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하이드로카본, 이런 것들은 기름이니까 물에 안 녹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약간 그 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한정이 있다. 하지만 한정이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 걸 뭐죠? 바로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왜? 세포막은 이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지만 물과 물 사이의 경계를 주어주기 위해서, 세포막의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의 구획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이니까 물하고 안 섞이게 하려면 물하고 안 섞이는 기름으로 막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테일, 인재질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꼬리가 두 개인 콩나물처럼 생겼어요. 여기는 물하고 친한 부분, 나중에 다 배워요.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한 부분, 여기가 바로 하이드로카본이죠. 탄화수소예요. 여기는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한 부분.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쓰인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세포막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인지질, 요 꼬리가 하이드로카본이다. 자, 펑셔널 그룹, 스위스 아미 나이프, 이 나라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 뭐 쉽게 살 수 있죠. 그죠? 알리익스프레스 그런 데서. 자,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 각각 얘는 뭐 칼로와 뭐 이제 뭐 와인 마실 때 무슨 살라미 같은 거 자르고, 얘는 뭐 와인 안주 캔 뚜껑 따고, 와인 병 따고, 그렇죠? 뭐 자꾸 와인 얘기만 해서 그런데 아침부터, 저 지금 녹화하는 게 아침이거든요. 톱으로 뭐 쓸고, 그죠? 뭐 여기 뭐 나중에 요즘 나오고 뭐 USB 스틱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하나의 여기 스위스 아미 나이프에 들어있듯이 분자도 어떤 이런 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표면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그룹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분자단을 우리가 펑셔널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본과 하이드로젠 외에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산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인 혹은 설퍼, C하고 H만 있으면 심심해서 반응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하고 H로만 이루어진 하이드로카본, 별로 반응 못하고, 물론 불을 붙이면 잘 붙지만 그 외의 반응은 잘 못하죠. 얘네들은 주로 연료로만 쓰인다고 그랬죠. 아니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 그렇죠? 얘네들이 뭔가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산소, 질소, 인, 황.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소 트란스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그죠? 이 중에서 얘네들은 심심한 애들이고 나머지 4개가 있어야지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펑셔널 그룹에는 산소, 질소, 황, 인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these atoms, 어떤 거, oxygen, nitrogen, phosphorus, sulfur, 얘네들은 usually part of various functional group, 여러 가지 펑셔널 그룹의 파트이다. 얘네들은 뭘 주냐? water solubility. 탄소하고 수소만 있으면 얘는 물에 안 녹아요. 탄화수소. 물과 기름은 안 섞이죠. 물 넣고 기름 넣으면 위에 둥둥 뜨죠. 탄화수소 둥둥 떠요. 하지만 얘네들은 물에 녹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산소를 막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러면 물에 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녹죠. 그리고 물에 잘 녹게 하고, 또한 chemical reactivity, 반응성 또한 증가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펑셔널 그룹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네가티블리 charged 그룹,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룹, 칼복실 그룹, 포스포릴 그룹, 포지티브 charged 그룹,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룹, 아미노 그룹, neutral but polar 그룹.
실제로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은데 마이너스 차지나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지는 않은데 극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 애매하죠. 차지를 띠고 있지는 않은데 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극성 공유결합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OH 하이드록실 설파이드를 SH 카르보닐 CO 이런 그룹, 알데하이드 COH 이런 그룹들이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폴라하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똑같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머 광학 이성질체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스테레오 아이소머. 자, 여기 보시면은 얘하고 서로 겹쳐지지 않아요. 우리 왼손하고 오른손을 서로 겹치지 못하는 것처럼 거울상이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상을 만드는 요 가운데 있는 카본을 우리가 asymmetric carbon, asymmetric 비대칭 카본이라고 불러요. asymmetric carbon. 그래서 asymmetric carbon을 정의하자면 어떻게 되냐? 탄소 원자인데 that has four different substituents. 이 카본 이 팔 네 군데 서로 다른 하나라도 같으면 안 돼요. A, B, C, D 서로 다른. 왜냐하면은 서로 하나라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지우개 없나? 자, 지워보자. 오. 만약에 여기가 A, A, B, C, D. 그럼 이쪽에 또 다른 카본이 있는데 약간 뭐 A, 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A, C, B. 똑같이 카본 하나에 A 두 개, C 하나, B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하고 다른 것 같지만 뱅뱅 3차원으로 돌려다 보면 얘네들은 서로 겹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개의 팔에 다 서로 다른 A, B, C, D 서로 다른 치환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substituent 치환기. 그래서 이 카본 하나당 한 쌍의 스테레오 아이소머 광학 이성질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탄소화합물이 N개의 asymmetric carbon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하나가 있으면 asymmetric carbon이 하나가 있으면은 광학 이성질체가 두 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생길 수 있고, 그죠? 두 개가 카본이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씩 생기는데 얘네들이 또 카본이 하나 더 있으면 여기서 또 나눠지니까 이번엔 4개, 2의 2승 카본이 또 하나 있으면 또 나눠지니까 2의 3승 8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asymmetric carbon이 N개 있는 화합물은 탄소 화합물은 2의 N승계의 가능한 스테레오 아이소머 광학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다. 글루코즈, 포도당은 4개의 asymmetric carb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학 이성질체의 가능한이에요. 가능한. 그게 모든 게 다 자연계에서 똑같은 확률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자세가 편한 애들이 더 많이 존재하겠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포도당 글루코즈는 4개의 asymmetric carb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의 4승계 16개의 광학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가능하다. 하지만 2의 4승계가 16개가 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어떤 것들은 16개 중에 몇 개는 대부분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편한데 팔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쪽을 꼬아서 다리를 이쪽으로 꼬아서 이쪽도 꼬아서 이런 자세로 있으면 편할까? 안 편하겠죠, 그죠? 얘는 좋은데 잘 때 이러고 자는 사람 없어요. 인도에 요가 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학적으로 불안정해서 즉 불편해서 분자 자체가 구조가 불편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 여기 보시면은 서로 얘하고 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알라닌이에요. 탄소 하나에 서로 다른 4개의 작용기가 붙어 있죠. 서브스티튜언트가 얘하고 얘는 서로 겹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는 L-알라닌, 이 L은 약간 작은 대문자, 대문자는 대문자인데 폰트 사이즈를 한 2개 정도. 알라닌은 얘를 12포인트로 썼으면 한 10포인트 정도. 그죠? 자, 글루코스 볼게요. 글루코스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고리형이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진 형태로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고리형이 훨씬 더 안정화돼서 수용액에서는 이 형태로 많이 존재해요. 어쨌든 쭉 풀어보면은 카본 아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asymmetric carbon, 트리카본은 몇 개일까? 바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매년 내면은 꼭 얘까지 asymmetric carbon으로 쓰는 친구가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얘는 아닌 거 아시겠죠? CH2OH라고 쓰면 이거는 결국 뭐하고 같냐? CHOH하고 같은 거죠. 이쪽에는 커다란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는 OH가 있고 여기는 H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는 asymmetric carbon이 아닌데 얘는 asymmetric carbon이다라고 방까지 차로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4개를 결합하고 있지 않죠. 얘는 여기 더블 이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3개밖에 결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위에 산소, 옆에 수소, 그리고 밑에 커다란 덩어리 하나, 그죠? 그래서 asymmetric carbon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물, water. 왜 하필이면 지구상은 온통 water, 물이 가득할까? 물이 nature, 자연에 의해 지구 최고의 용매, 생명의 용매로 선택받은 이유를 알아보자. 물 가장 많죠. 저 오피스에도 지금 사방에 물. 지구 표면에 가장 많은 화합물도 역시 물.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 물이 무지 중요하다. Universal solvent in biological systems. 우리 몸이 물로 안 이루어졌고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인, 핵세인 같은 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순식간에 좀만 열이 올라가면 불이 붙고 열 받으면 몸에서 막 불이 나고. 자, water is the single most abundant component of cells and organisms. 세포와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분자이다. 우리 몸의 75%, 85%, 우리 세포의 75%, 80%, 5%의 질량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폴라, 아까 작용기 얘기할 때 NH3 플러스, 뭐 COO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차지를 띠고 있는, 즉 전하를 띠고 있는 작용 그룹이라고 했죠. 하지만 뭐 COH, 뭐 알데하이드, 뭐 카르보닐 그룹 이런 것들은 전하, 차지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폴라, 극성인 그룹이라고 했죠. 자, 워터도 차지를 띠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폴라하다. 왜냐? molecule has no net charge. 알짜 전하는 없지만 oxygen and. 자, 산소 쪽이 slight negative charge. 약한 음전하를 가지고 이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지워져라.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자체 저 이거 태블릿이 싸구려서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파워포인트 자체가 슬라이드 쇼 위에다가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파워포인트 자체의 버그인 것 같아요. 이쪽은 델타 플러스. 이게 무슨 자냐? 이게 델타 대문자, 얘는 델타 소문자. 그래서 부분 전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델타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 쪽은 부분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 왜냐? 무지무지하게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 도저히 못 그렸죠, 그죠? 산소하고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짝대기 하나가 전자 한 쌍이니까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산소가 훨씬 더 원자핵이 크죠. 원자핵이 크다는 건 뭐예요? 양성자가 많다는 거죠, 그죠? 양성자가 많으니까 수소는 양성자가 반면에 하나씩밖에 없고, 그러니까 양성자가 많으니까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더 많이 땡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가 있다. 그래서 공유는 하고 있긴 하지만 불공평한 공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왜냐? 극성을 만드니까 한쪽을 산소 쪽을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을 델타 플러스. 그래서 이쪽에는 부분 음전하, 산소 쪽엔 부분 음전하가 있고 수소 쪽에는 부분 양전하가 있다. 자, 내가 수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공유결합의 각도가 104.5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신의 한수죠. 신의 한수. 우리 자연과학자들은 네이처의 한수라고 얘기하죠. 네이처의 한수. 이거는 산소 원자의 그
전자 오비탈의 각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거 산소 원자만의 특성이에요. 이 공유결합의 각도가 생기는 이유는 104.5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부분 음전화가 생기고 수소 쪽에 부분 양전화가 생긴다. 왜? 산소하고 수소하고 서로 땡기는 값은 산소가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크니까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소 쪽으로 땡긴다고 했죠. 이쪽으로 많이 땡겨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땡겨지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이 되겠죠. 반면에 이게 만약에 104.5도가 아니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180도로 이 각도로 결합을 하고 있다고 상상만 해보죠. 상상. 실제로 이렇진 않아요. 이러면 서로 땡기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경우에는 분자 전체에 부분 음전하고 부분 양전하고 아예 생기질 않는다. 하지만 104.5도이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방향이 서로 합쳐져서 위쪽에 산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 부분 음전하,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 부분 양전하가 생긴다는 거죠. 자, 물 분자 자체는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산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전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의 척도가 수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산소 말고 뭐 플로린 같은 것들은 더 산소보다 크긴 하죠. 하지만 생명체에서는 주로 산소가 더 많이 쓰이니까 산소 쪽은 부분 음전하, 수소 쪽은 부분 양전하를 띠게 된다. 역시 물이 최고야. 부적절한 건 지울게요. 자, 만일 결합각도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180도였다면 내가 아무리 수소와 공유한 전자를 끌어온다 해도 양쪽에서 당기는 방향이 상쇄돼서 물 분자 전체에 부분 전하가 생기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배울 물의 성질은 모두 내 결합각도가 104.5도이기 때문이다. 104.5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생기는 거예요. 수소결합. 자, 그래서 물 분자들끼리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소결합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서는 산소만 보여주고 있지만 정의를 하자면 산소 혹은 질소 혹은 불소, 플로린과 같은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와 수소를 같이 가진 분자, 수소를 같이 가진 분자가 이웃 수소를 같이 가진 분자가, 그러니까 전기 여기까지 하나의 분자예요.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와 수소를 같이 가진 분자가, 여기 보시면 전기 음성도가 강한 산소와 수소를 같이 가진 얘가 이웃한 분자의 수소 원자를 끌어당겨서 생기는 분자 간의 인력. 자, 보시면 이런 뭐 커다란 분자가 있다고 하고 한쪽에 OH가 있고 이쪽에 또 뭐 다른 커다란 분자가 있고 여기 H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쪽에 O하고 H니까 꼭 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OH의 경우에도 여기 극성이 생겨가지고 왜 산소가 더 많이 땡기니까 이쪽엔 네거티브 차지, 여기는 플러스 차지. 얘가 네거티브 차지가 생기니까 이쪽에 이웃한 수소를 갖다가 땡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거티브 차지와 수소가 가지고 있는 파셜 플러스 차지를 서로 땡겨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수소 결합. 그래서 우리 물 분자는 이렇게 수소 결합으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산소 쪽은 부분 음전하, 수소 쪽은 부분 양전하니까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유 결합은 짝대기로 그리지만 수소 결합은 짝대기로 그리기는 좀 미안하니까 공유 결합보다 훨씬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죠.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는 이렇게 수소 결합으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소 결합으로 물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컵에다 담으면은 옆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자기 부피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왠지 모르게 서로 물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물을 놓으면은 이게 넘쳐야 될 것 같은데 물을 계속 넣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그죠? 왜? 물 분자들끼리 서로 땡기고 있으니까 넘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죠. 반면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액체들, 예를 들어서 뭐
뭐 기름이라든가 그런 걸 부으면 그런 것들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물 분자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수소 결합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들끼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물 분자들의 이런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이 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뭐 가지고 있다. 뭐 육각수, 뭐 육각수라는 게 그룹인데 뭐 홍보가 기가 막혀 그런 노래 요즘 뭐 누가 다시 리바이벌해서 뭐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각수가 뭐 기적을 일으킨다, 뭐 몸에 좋다 그런 거 이런 거는 별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죠.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육각수라는 것은 주로 마케팅 스캠, 사기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뭐 육각수 생성기 요즘은 팔지도 않지만 뭐 저런 걸 너무 요즘 뭐 수소수 그런 거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이 산성이되면 알칼리성 뭐죠? 뭐 어쨌든 뭐 수소수를 많이 먹으면 뭐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사기죠. 주로 이웃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기 그런 것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육각수라는 게 뭐 순간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육각수가 몸에 좋을 이유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경고, 낚시 금지. Water areas contain large amount of DHMO. DHMO가 뭘까? 다이하이드로젠 모녹사이드 뭐요? H2O죠,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무서워 보이니까 이게 대중의 무지를 선동에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유사과학 탐구 영역에 보면은 이런 유사과학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뭐 제 책도 안 팔리는데 남의 책 선정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자, 하이드로젠 반딩은 between water molecule 사이에 일어난다. 뭐냐? 그래서 우리 소금쟁이가 발이 물에 안 빠지고 떠 있을 수 있는 이유. 소금쟁이 곤충이에요. 다리가 네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작은 다리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기와 비슷하게 물 위에 떨어지는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고 살죠. 어쨌든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소금쟁이 다리가 이렇게 여기 뭐 기름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 부위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죠. 오목하게. 그런 이유가 물 분자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가서 지들끼리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물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능력이 수소 결합에 하려는 능력이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서로 찢어지면서 이 물 표면이 찢어지면서 소금쟁이 발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물 분자들끼리의 수소 결합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물 분자는 cohesive, 서로 끈적끈적하게 잘 달라붙는다. 자, 무지무지하게 높은 나무, 저기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파크 같은 데 가면은 그리고 북부의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이 있죠. 뭐 100m 넘는 나무들. 그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뿌리로부터 올라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물 분자들끼리 쭉 일렬로 연결되어서 물로 수소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서 이 꼭대기에서 증산에 의해서 evaporation 이 잎사귀로부터 물 분자 하나가 증발되면은 바로 밑에 있는 물 분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쭉쭉쭉 연결되어서 밑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쭉쭉쭉 물 분자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리퀴드 워터를 똑같이 서로 투게더로 같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물 분자들이 서로 뭉쳐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surface tension, 물 분자의 표면 장력, 물의 표면 장력을 일으키는 게 바로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식물 위로 물 분자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자체의 부피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수면이 이렇게 보인다.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줄줄이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서 올라간다. 또한 물 분자의 온도 안정화 능력. 세포는 순행식 에너지 공장. 세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일어나고 열이 발생하는데 왜? 우리 뭐 지방을 태운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연소시키는 건데 사실 산소와 직접 결합시키는 건 아니면 산소를 환원시켜 가지고 물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열 에너지가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열 에너지를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많이 낮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열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그 열 에너지가 물의 온도를 직접 올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우선 뭐에 쓰이냐? 물 분자들끼리 하고 있는 공유 결합을 먼저 끊는 데 쓰인다는 거죠.
열 에너지가 가해져도 일단은 수소 결합을 끊는데 우선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야 수소 결합이 다 끊어진 이후에야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의 온도라는 것은 이 물 분자들끼리 서로 막 보르르 떠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인데 그죠? 다 끄는 이후에야 물 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은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죠. 자체의 히트 캐퍼시티, 비열이 좀 크다는 거죠. 그죠? 세포 안에서도 대사작용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만일 세포 안이 물로 차 있지 않다면 세포 안이 유기용매에 핵세인으로 차 있었다면 세포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죠? 현재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사 과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물 대신 다른 유기용매를 솔벤트로 용매로 가지고 있다면 그 세포는 자기 몸에서 나는 세포에서 나는 열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포가 살아있지 못하겠죠. 물론 저 먼 우주에 사는 생명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책에도 썼었는데 제가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해요. 목성의 무슨 위성 무지무지하게 춥겠죠. 목성이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유기용매 왜 유기용매가 거기서는 그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생명의 솔벤트로도 쓰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상상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에서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 과정, 해당 작용, TCA 사이클, 전자 전달 이렇게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거기서 사용되겠죠. 만약 사용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은 생명의 용매로 낙찰되었다는 거죠. 낙찰되었다. 그죠? 그 얘기죠, 이거. 비열이 높다. 그래서 비열이 높은 이유는 물이 수소 결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하이드로젠 번드 수소 결합을 먼저 끊는데 외부에서 가해진 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워 PC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순행식으로 하죠. 순행식. 왜? 공냉식보다 순행식. 물이 공기보다 비열이 높으니까. 그래서 water is an excellent coolant. 굉장히 좋은 냉매이다. 그죠? 그죠? 그 얘기죠. 그리고 또한 water는 excellent solvent. 여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